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부 지침이 발표됐죠. 각 지침의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지침이 2차 전지 각 사업 영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고요. 네, 소개해 드릴 내용 크게 네 가지인데요. 세부 지침의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세부 지침이 업종별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 다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가 예상되는데요. 그 향후 조치란 우려 왜곡 집단 지정입니다. 아직은 지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것 같아요. 이 우려 왜곡 집단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종합평가를 해보고 그 조치에 따른 영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미국에서 전기차 살 때 보조금 7,500불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내용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는 차와 받지 못하는 차, 같은 값이면 받는 차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7,500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미국 시장이 또 자동차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이 핵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 핵심 광물을 만족했을 때 3,750불, 그 절반인 3,750불을 지급을 하고, 부품 조건까지 만족했을 때 나머지 절반인 3,750불을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 7,500불의 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게 내용의 핵심인데요. 우리나라가 관심을 아주 많이 가졌던 게 바로 이 양극재와 음극재. 특히나 이 양극재가 핵심 광물이냐, 부품이냐, 어디에 포함되느냐가 아주 관건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핵심 광물에 준하는 구성 물질로 포함이 됐습니다. 자, 광물과 부품이 그럼 뭐냐라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 광물은 50여 종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구성 물질에 바로 양극재, 음극재가 포함이 됐고, 음극박, 코일, 전해형 등등까지 해서 이 구성 물질로 포함이 됐습니다. 전부 핵심 광물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부품인데요. 부품은 양극재, 음극재, 전극, 그리고 분리막, 액체고체, 전해질, 셀, 모듈 등입니다. 아니, 그러면 핵심 광물이냐 부품이냐가 왜 이렇게 중요해?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핵심 광물, 앞서서 그 대상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핵심 광물의 채취 대상국이 미국이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또는 그 준용국은요, FTA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한 나라인 경우 준용국이 되고,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이 핵심 광물을 얻었을 때 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부품은 반드시 미국에서, 북미에서 생산돼야 합니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죠.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핵심 광물에 포함이 돼야 이런 여러 가지 예외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업하기 좋죠. 이렇기 때문에 핵심 광물에 양극재가 포함되기를 희망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에서 앞서서 핵심 광물과 부품이 얼마나 이 배터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정의했습니다. 자, 광물의 경우 올해부터 40%, 부품의 경우 올해부터 50%가 포함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 그 비중이 10%씩 증가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완성차인데요. 이 완성차의 생산 지역 역시 북미여야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된 차 역시 그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상 차종은 세단은 55,000불 이하, 트럭은 80,000불 이하의 차만 대상으로 합니다. 자, 핵심 광물과 부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밸류 체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자, 먼저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있죠.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고 이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광물이 먼저 전구체를 이루게 되고요. 이 전구체가 리튬과 섞여서 삼원계 양극재가 됩니다. 이 양극재가 부품으로 공급이 돼서 양극 전극이 되고 또 음극, 전극, 분리막, 셀, 모듈 등이 다 부품이죠. 자, 광물과 전구체는요,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업체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FTA는커녕 어떤 약속도 체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광물과 전구체가 적용이 되면 그럼 세제 혜택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은 역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죠. 북미 투자가 필수인 상황이 됐고요. 자, 가장 관심 갔던 게 양극재죠. 이 양극재는 그림에서 보시듯 광물인가 부품인가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포함될 것인가가 아주 관건이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의 바람대로 이 광물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FTA 체결을 했잖아요. 미국과 FTA 체결을 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양극재를 생산하더라도 그 세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광물과 전구체, 양극재를 포함하는 이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그 부가가치가 50% 이상 만들어지면 그렇다면 세제 혜택 대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그 광물과 전구체를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서 양극재로 가공을 하면 그 부가가치가 50% 이상 발생하고 따라서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한시름 놓게 됐고요. 부품의 경우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좀 해볼까요? 이 중국산 광물이나 전구체도 당분간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당분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중국 의존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양극재는 북미 투자 부담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양극재가 부품이었다면 반드시 북미에서 생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핵심 광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미에서 반드시 생산할 필요가 없고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 한시름 놓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품 회사들이죠. 반드시 북미 투자를 해야 되고 북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회사들 어디일까요? 바로 양극재 업체들일 것 같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핵심 광물로 포함이 돼서 북미 투자에 대한 짐을 덜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당분간 그냥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이미 예상이 됐던 일이에요. 우리 구해조경자 구독자님들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고 주가도 상당히 양극재 업체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업체들이 단지 이 IRA의 세부 지침 발표만으로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요. 자, 다음은 우려 왜곡 집단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저러하면 대상이 된다,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그 대상을 지정을 했다면 이 우려 왜곡 집단은 배제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대상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배제 대상을 지정하는 건데요. 바로 우려 왜곡 집단입니다. 이 우려 왜곡 집단의 광물과 부품을 포함하면 그 사정이 어떻든 간에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부품은 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데요. 역시 광물이 좀 여유가 있죠. 자, 앞으로 예상컨대 2023년 말, 올해 말이면 이 우려 왜곡 집단을 지정할 것 같습니다. 우려 왜곡 집단이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우려 왜곡 집단의 핵심,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제일 첫 번째로 지정이 올해 말 될 것 같고, 왜냐? 부품의 경우 24년부터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으니 올해 말까지는 지정을 해야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또 테슬라 등이
합작 배터리 회사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미국 정부가 그대로 볼 것인가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 업체와 중국 업체의 합작사 추진 과정이 이 우려 외국 집단 지정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작사 추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우려 외국 집단 지정 영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산 광물 전구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로 가공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 우려 외국 집단으로 지정된다면 더 이상 그 예외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산은 쓰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양극재나 부품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앞으로 당장은 그 예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물이나 전구체의 중국산 적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겠지만 우려 외국 집단으로 중국이 지정될 것이 우려되죠. 따라서 이 광물과 전구체에 대해서는 탈중국화를 위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광물, 특히 리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구체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구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 양극재는 미국 투자를 활발히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오히려 투자가 좀 지연되고 축소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물가가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국내 투자보다 미국 투자가 훨씬 더 비싼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시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들을 각 업체들이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미국 투자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미국 투자는 지연 내지는 축소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그리고 부품의 경우는 28년까지 반드시 미국 진출을 해야 됩니다. 28년부터 100% 미국산 부품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좀 바빠지게 됐네요. 자, 각 영역별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자, 광물, 전구체, 양극재, 부품 각 영역별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 적지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데요. 자,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물이나 전구체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광물 중에서 리튬에 대한 투자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리튬의 염호 그리고 광산까지 확보하면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져 보였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는 광물뿐만 아니라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도 매우 부각될 것 같습니다. 탈중국 투자를 위해서 전구체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각 양극재 업체 역시 전구체에 대한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 규모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전구체 회사들 앞으로 상당히 좀 두드러져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부품 회사들 있죠. 북미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품 회사들의 앞으로 이 투자 활동 좀 지켜볼 만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서 특히나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회사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각 회사들의 그 특징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차차 따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